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홍연필 변호사님 법률 사례들을 좀 보면서요. 파산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거 딱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상속재산 파산, 그리고 또 면책받은 이후에 누락된 채권자가 나타나는 문제, 이 두 가지인데요. 네,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네, 맞아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저희가 오늘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가볼까요? 상속재산 파산. 이게 자료 보니까 돌아가신 분 재산이 거의 없는데도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상황에서 이걸 고려해야 하는 걸까요? 네, 이게 뭐 모든 경우에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핵심은 그 남겨진 재산의 종류거든요. 재산 종류요? 네, 이 변호사님 사례들을 보면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뭐 자동차 아니면 비상장 주식처럼 이게 바로 딱 현금화하기 좀 어려운 자산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묶여있는 돈들이죠. 네, 그런 게 있다면 아무래도 깔끔한 정리를 위해서 상속재산 파산을 하는 편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반대로 뭐 현금이나 예금 아니면 뭐 보험 해약금, 상장 주식 이런 것처럼 좀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만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액수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거죠. 현금성 자산만 있다면 액수에 따라서 안 해도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되게 흥미로운데요? 네네. 그럼 혹시 뭐 어느 정도 금액, 이런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실익이요. 네. 여기서 이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상속재산이 정말 아주 적은 현금뿐이다. 그러면 오히려 파산 신청을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요? 네. 왜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이 정도 금액이라면 보통 이제 장례비 같은 걸로 먼저 충당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장례비도 만만치 않으니까. 네. 그리고 굳이 또 파산 절차 밟으려면 시간도 들고 비용도 들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제 자료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이 있거나 아니면 금액이랑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차량처럼 청산이 필요한 자산이 있다? 그러면 이제 파산을 고려하는 게 좋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근데 이 기준 액수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각도 존재하고요. 네. 결국 그 비용 대비 효용, 그러니까 실익을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걸 좀 제대로 처리 안 하거나 혹시라도 뭐 재산을 숨기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이건 진짜 큰일 나겠네요. 그럼요. 재산을 숨기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법적으로 그걸 단순 승인으로 봐버리거든요. 단순 승인이요? 네. 그렇게 되면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 빚까지 전부 그냥 떠안게 될 수가 있어요. 혹 모든 빚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자료에서도 아예 개인 파산처럼 상속재산 파산에도 면책 제도를 도입하자 뭐 이런 제안도 있고요. 아니면 재산을 은닉했을 때 불허가 사유를 좀 더 명확히 하자 이런 식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입법적인 개선의 목소리도 있군요. 확실히 절차를 제대로 밟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만약에요, 이게 개인 파산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면요. 예를 들어 면책까지 다 받았어요. 근데 신청할 때 빠뜨렸던 채권자가 나중에 들쑥나타나는 경우,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 정말 당황스럽죠. 네. 네. 이때는 이제 관련 법 조항이 있는데요. 그 법에 따라서 면책의 효력을 주장해야 합니다. 면책 효력을 주장한다? 네. 그러면서 채권자가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거 이제 법률 용어로는 강제집행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막기 위해서 청구 이의의 소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청구 이의의 소. 이름부터가 좀 어려운데요. 네, 그렇죠. 이 소송으로 나는 면책 받았으니까 더 이상 이 빚 갚을 의무 없다는 걸 이제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거죠. 근데 듣기만 해도 이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확정된 판결이나 뭐 집행권한 이런 효력을 뒤집으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소송이에요. 왜냐하면 기존 판결의 효력을 없애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관건, 핵심 쟁점은 뭐냐면요. 파산 신청 당시에 그 채권자를 몰랐다는 것, 즉 고의가 아니었음. 이걸 이제 법률 용어로는 선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채무자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채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요? 나는 몰랐다는 걸요. 네. 나는 정말 그 채권자의 존재 자체를 그때 몰랐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그런 싸움인 거죠. 그게 가능할까요?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렵죠. 만약에 반대로 채권자가 아니다. 이 채무자는 내 존재를 알면서도 일부러 날 뺐다. 즉 악의로 누락했다는 걸 입증하면요. 그 빚에 대해서는 면책 효력이 없어져요. 그럼 갚아야 하는 거죠. 아, 그럼 악의로 누락한 거면 갚아야 되는군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단순히 실수로 빠뜨렸거나 뭐 깜빡 잊은 경우 있잖아요. 과실이죠. 이런 과실은 여기서 말하는 악의로 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 실수나 과실은 악의가 아니다. 이건 좀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파산 신청 당시에 정말 몰랐다는 걸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네, 자료에 혹시 이렇게 어려운 소송인데 좀 이긴 사례, 성공 사례 같은 것도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그 자료에 나온 한 사례를 보면요. 채무자가 이제 추한 항소라고 해서 좀 뒤늦게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절차를 밟았어요. 추한항소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결국 채권자 쪽이 채무자의 면책 주장을 인정하고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다고 합니다. 아, 채권자가 인정을 하고 소송을 취하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렵기는 하지만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그렇군요. 정말 다행인 사례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보면요. 첫째로 상속재산 파산. 이건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자산의 종류, 그리고 뭐 실제 이익, 실익을 잘 따져서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문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면책 후에 혹시 불쑥 나타난 누락 채권자에 대해서는 파산 신청 당시에 내가 정말로 몰랐다. 즉, 선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어 전략이 되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두 경우 모두 이게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도 많고, 좀 복잡한 상황들이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상속 파산이나 누락 채권자 문제처럼 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또 특히 그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그런 잠재적인 위험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입증의 문제가 항상 어렵죠. 네. 그렇다면 이런 위험을 사전에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파산이나 상속 절차를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요. 전 단계에서 어떤 준비를 더 철저히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의 상황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